If I lay down and I play dead and I stay dead, maybe you'll get sick of being the monster out of my head, under my bed. Think you're some... 유가증권시장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한화가 이제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매출액 14조 4천억, 영업이익 1조 3,738억, 당기순이익 1조 1,553억으로 예상치에 비해서 당기순이익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예, 흥국화재가 현재 시가총액 2,117억 원 정도인데 지금 매출액 6,513억, 영업이익 1,246억, 당기순이익 967억으로 굉장히 PER이 한 2배 수준, 두세 배 수준 이렇게 나왔습니다. 롯데손해보험이 시가총액 5,200억 정도인 회사인데 매출액 7,837억, 영업이익 1,050억, 당기순이익 794억으로 이렇게 굉장히 좀 회사가 좀 싸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발표해봤고, 기아차가 시가총액 지금 36조인데 매출액이 23조 6,907억이고 이게 뭐 매출액이 지금 계속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어서 기아차와 또 현대차가 더불어서 현대차가 지금 매출액이 꾸준히 굉장히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원픽으로 선택을 해봤고, 이 기아차가 현대 기아차가 이 미국에서 시카고 쪽에서 이 안전장치 하나를 그냥 빼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뭔가 차를 훔치기 쉽다고 해서 이렇게 기아보이즈라고 그런 게 좀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는 굉장히 좀 큰 이슈일 줄 알았는데 어쩌면 노이즈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한번 들었고, 이 제네시스가 굉장히 미국에서 잘 팔리고 있고, 보시면은 미국에서 차 가격이 그렇게 렉서스에 비해서 뭐 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 가격은 비슷한데 판매량도 뭐 렉서스와 굉장히 많이 좀 따라가는, 렉서스를 넘지는 못했지만 렉서스를 따라가는 이런 추세인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 리포트를 이렇게 딱 클릭을 해보면은 또 현대차가 왜 잘 팔리는지 또 이 경쟁력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놓은 그런 리포트라서 이렇게 한번 첨부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닥 준비했는데 코스피도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SM100세 같은 경우에 실적 되게 좋게 나왔는데 인수가 11월에 끝나서 그렇게 보이는 거다. 그리고 분양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인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거의 최고액이 나왔는데 항상 이렇게 1Q에 최고액이 나오고 2, 3, 4는 안 좋고 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1Q 실적이 나오면 거의 1년치 이제 실적을 다 봤다 할 수 있는 회사인 것 같고요. 드리머스 컴퍼니도 구조적 개선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도 이제 미디어 회사다 보니까 캐시플로우 위주로 보면 되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워드투어도 19년만큼은 아직 덜 돌았지만 컨센서스 대비 아주 좋았고 그 기대를 좀 해볼 만하지 않나 싶고요. 동방아그로 같은 경우에도 1Q에 거의 1년치 실적이 다 나옵니다. 근데 1Q 실적이 이제 최고치가 나왔고 영업이익도 최고치가 나왔는데 재밌게 이제 캐시는 9월 달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약 및 비료를 좀 하는 데인데 매출 총이익률도 되게 괜찮아서 그 들어가는 돈은 계속 비슷한데 매출이 올라가서 이 돈을 잘 벌 수 있는 회사인 것 같아서 좀 좋게 보였습니다. 오늘 제가 본 것 중에는 거의 제일 좋게 보였던 기업 중에 한 개인 것 같습니다.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이 안 좋을 것 같다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잘 나왔고요. 아젠산업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전체적으로 실적이 되게 잘 나왔습니다. 근데 자사주도 아닌데 뭐 PER이 지금 물론 1Q 실적이 되게 잘 나온 걸 수도 있지만 2 PBR이 0.7 수준이면 그래도 엄청나게 싼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ABLB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되게 잘 나왔지만 여기는 마일스톤을 매출 인식하는 데기 때문에
그 마일스톤이 이번 분기에 계약이 있으면 되게 잘 나오는 거여서 여기는 뭐 연간이나 TTM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300억대 매출에 200 몇십억 영업이익가 되게 커 보여서 봤는데 실제로는 뭐 마일스톤 계약이 크다 이런 거고 한네트 같은 경우에도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매출 총이익률이나 영업이익률이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고 배당도 되게 높게 해가지고 이 회사도 관심 있으시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배당 성향 보면 거의 이 80%대까지 유지를 하고 있어가지고 좋아 보였습니다. 케이프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 매출 성장에 따라 영업이익 성장이 없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증권사에서 뭐 이때 좀 이 비용 처리를 했거나 그런가 싶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볼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래도 주가는 잘 올랐고요. USD 같은 경우에는 이 스테인리스 강간 회사인데 매출이 뭐 올라가고 영업이익도 되게 올랐는데 이번엔 영업이익이 조금 떨어졌지만 그래서 스테인리스 강간 쪽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알루코 같은 경우에도 알루미늄 쪽이었는데 매출은 조금 떨어졌지만 영업이익은 오히려 올라갔고 아마 원재료 가격이 내려가서 그런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유비경 같은 경우에도 그 LMS 대학교 교육 서비스에 들어가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왔는데 그 매출이 83억에 저번 분기에 이제 영업이익이 빵원이었는데 매출 올라만 그만큼 영업이익이 찍혔고요. 이 인터넷 회사답게 앞으로 매출만 좀 올려주면 그만큼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나는 회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PER 기준으로 뭐딱 적정가에 있는 것 같지만 ROIC도 되게 높고 이 매출만 좀 올려준다면 되게 좋은 회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뭐 국내에서 그 회사 매출이 성장할 수 있을까? 또 해외에 진출할 수 있을까에 대한 퀘스천을 계속 달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단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에도 발전 플랜트 종합 정비 솔루션을 하는 데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이 거의 뭐 역대 최고를 찍었습니다. 거의 20% 가까이 나왔고 이런 그 원자력, 화력, 신재생, 기타 쪽에 다 들어가는데 기타 해외 부분이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 중이어서 좀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신재생이 요즘 뭐 좋다는 얘기가 많은데 이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회사가 아닌가 싶고 보시다시피 이제 해외 수주를 되게 잘 땡기고 있습니다. 대한약품 같은 경우에는 그 링거 맞는 그 포도당 맞는 회사인데 항상 그렇듯이 이제 주가가 너무 쌉니다. 그리고 실적은 항상 잘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주주 환원을 한다거나 그런 게 딱히 없어가지고 성장이 조금 제한이 있으니까 덜 오르는 것 같은데 성장도 매출 12%, 영업이익 15% 오를 수 있는 회사가 잘 없다고 생각하는데 주가가 너무 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주주 환원은 앞으로도 안 할 것 같아서 환원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오르겠지만 아니면 뭐 JW나 다른 회사가 좀 더 낫지 않나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정다운 같은 경우에도 오리고기를 하는 이제 가공하고 털을 팔고 고기를 파는 회사인데 매출액이랑 영업이익 거의 최대치가 나왔고 꾸준히 이렇게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리고기 수요가 늘고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꾸준히 늘고 있고 OPM도 많이 올라갔으니까 식품 회사가 뭐 이 정도 나온다는 게 쉽지 않은데 좋게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태경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 아이스 하는 회사인데 매출액이랑 영업이 되게 많이 뛰었습니다. 아마 그 원자재 가스의 가격이 좀 내린 것 같은데 뭐 이런 회사가 처음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돼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 QOQ 변화가 생각보다 적고 요즘 의료 시장에 뭐 난임 치료 등등의 그 냉동 보관을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데서 좀 수혜를 계속 볼 수 있는 회사가 아닌가 싶고요. YG원 같은 경우에는 절삭 공구 분야에서 거의 전 세계 탑을 찍고 있는 회사라는 거를 이번에 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그 미국에 수출이 되게 많이 되고 있고 매출도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 영업이익도 10몇 프로대 나오고 이런 회사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고 이런 글로벌 플레이어가 있으면 좀 지켜보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MSC 같은 경우에는 식품 첨가제 회사인데 여기도 영업이익이 되게 잘 나왔습니다. 매출이 줄었는데도 영업이익이 이렇게 잘 나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아마
그 전방 산업이 좀 더 잘 돼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었고요. 동화약품 등 제약회사들은 이번에 실적들이 되게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분기에도 뭐 이렇게 좋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저는 혼자 한 생각이 매출 발표 제일 먼저 나오는 거 보면 이거 전반적으로 다들 같이 따라가니까 딴 애들도 뭐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했는데 퍼가 보면 이제 쉽지 않은 퍼기는 한데 이게 그 순이익이 많이 올라서 그런 거니까 나쁘게 뭐 시장이 올라가면 좀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했고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되게 특이하게 매출액이 적지 않게 떨어졌는데도 영업이익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구독제 전환을 하고 있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여기도 OPM이 거의 한 30% 가까이 되니까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지니언스 같은 경우에도 보안 솔루션을 하는 회사인데 선sen 대비 되게 잘 나왔고 매출액의 이 QOQ 내려간 게 원래 1분기 실적이 항상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뭐 되게 좋게 나왔고 이 흑전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 흑자를 찍을 것 같은데 퍼가 20 몇이니까 이게 싼 건 아니지만 이런 구독제로서의 강점을 계속 보여준다면 지금도 메리트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YW 같은 경우도 이 실적이 되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 안 된지 그 와이브로 빌려주는 데인데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 해외여행 수요가 좀 늘면서 영업이익이 많이 찍힌 거 아닌가. 그래서 꼭 항공업이나 그 여행사가 아니어도 이런 기업을 좀 찾아볼 수 있다라고 느꼈고요. MI텍 같은 경우에는 비혈관 스탠스에 있어서 되게 잘하는 플레이어고 OPM도 거의 30% 가까이 나오는데 가격이 막 PR 이제 23배니까 그렇게 싸 보이진 않지만 해외 기업에서 이제 인수를 하려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 국내 안에서도 이렇게 잘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없어가지고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최근에 4월에 나오는 이제 리포트가 있어가지고 관심 있으시면 이거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태양 같은 경우에도 그 선연료 하는 데인데 부탄가스가 매출액도 잘 나오고 영업이익도 원래 꾸린 성장적이었는데 이제 잠시 잘 안 났다가 이번에도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특이한 게 그 원자재 회사인 시나다이믹스가 상장이 돼 있는데 여기 실적이 좋을 것 같으면 주식을 샀다가 파는 재밌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한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회사가 정확히 뭐 하는지 몰라서 지주회사 상장돼 있고 여러 회사들이 상장돼 있는데 한세실업 이렇게 실적이 좋게 나왔다고 그 한세실업 주가가 오른 게 아니고 한세 MK 주가가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뭐 여기가 지주회사인가 보니까 지주회사는 딱히 아닌 것 같고 홀딩스가 지주회사 같은데 왜 이런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도 전방 산업이 좋고 흑전을 이번에 했는데 여기도 되게 생각보다 빨리 흑전을 한 것 같아서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고 부산 산업이랑 남광 같은 경우에는 레미코나 하는 회사인데 어,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이미 비쌉니다. 이런 그 레미콘 회사들은 뭐 어디에 신도시를 한다 이런 그 테마성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다우기즈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되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어제 나온 실적들을 봤는데 생각보다 잘 나가는 회사도 많고 모르는 회사가 되게 많아서 그런 친구들을 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되게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월 15일 코넥스 공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찾아본 회사는 진코스텍이라는 회사인데 코넥스는 코스피하고 코스닥 그 공시만큼 별로 안 올라 있더라고요. 6개밖에 없어서 그 중에 하나 골라서 한번 발표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진코스텍은 분기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회사는 그 마스크팩하고 기초 화장품 ODM을 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이번 1분기 때 그 화장품 업종 전체적으로 실적이 좋아서 이 회사도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나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이 이제 마스크팩 OEM, ODM이 한 85% 정도고 이제 기초 화장품이 15% 정도인데
그러니까 OEM, ODM만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자체 브랜드가 있는 것 같은데 매출 비중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이제 마스크팩 매출 비중이 크니까 살펴보면 우선 기초 화장품은 보면 뭐 숫자가 작아요. 그래서 마스크팩만 봤는데 작년 1분기부터 마스크팩 내수하고 수출 매출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시면 마스크팩 내수 매출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오는 분위기인데 수출 매출은 크게 비슷한 수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뭐 K 화장품이 일본하고 미국에서 많이 팔린다고 하는데 이 회사는 그런 수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수는 증가해도 이제 수출은 비슷한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화장품 주식에 투자하려면 이제 다른 미국이나 일본의 익스포저가 큰 그런 화장품 기업에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타 법인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네, 분기 보고서가 많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름을 들어봤던 회사들 위주로 해봤습니다. 메가젠 임플란트라는 회사인데 현재 이제 임플란트 사업을 하고 있고 시총이 4,900억 정도 되는 KOTC에서 거래가 가능한 회사인데 분기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보면은 이제 작년 1분기 대비해서 400억에서 500억으로 한 100억 정도 올랐고요. 거의 약 20%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감소했는데 판관비하고 이제 뭐 적대비, 전력비, 감가상각비 등이 이제 많이 증가해서 25억으로 작년보다는 조금 하회를 했습니다. 덴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실적이 별로 안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메가젠이 왜 잘 가나 보면은 이 미국 쪽에서 매출이 좀 크게 증가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회사들 뭐 세 군데 빼고는 플랫하거나 다 조금씩 증가를 했고요. 뭐 중국 닝보도 이제 나름 괜찮게 증가했고, 그다음에 뭐 타일랜드에서 뭐 크진 않지만 그래도 증가했습니다. 이제 번외로 이제 분기 보고서를 한번 쫙 읽어봤는데 몰랐는데 이 소송 중이었더라고요. 이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골든블루라는 회사인데 이제 이 회사도 KOTC에서 거래가 가능한데 매출액이 390억에서 453억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크게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률이 되게 좋은 회사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1분기보다 감소했는데 이게 외화 환산 손실이 증가했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 KOTC에 상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오류입니다. 이제 보면은 작년 1분기 대비해서 매출이 뭐 거의 2배 가까이 늘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거 판관비가 엄청 크게 증가하면서 뭐 1분기보다는 덜 나왔지만 매출액이 크게 증가했다는 거는 확실히 2차 전지가 크게 밸류에이션을 받는 이유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 이 회사 같은 경우 원래 8월에서 9월 코스피에 상장 예정인데 뭐 관심 있는 분은 뭐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월 15일자 임원 및 대량 보유 공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기업은 총 3가지고요. 먼저 삼성전기는 이제 장덕현 대표이사님이 2,000주를 장내 매수했습니다. 총 2억 7,980만 원 정도로 되게 큰 금액인데요. 대표이사님께서는 뭐 많은 지분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유의미한 공시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녹십자 홀딩스인데요. 허은철 대표님의 자녀인 허준영, 허구영 이렇게 두 분께서 먼저 현금으로 증여를 받고 그 다음에 각각 9,763주 정도를 장내 매수를 했습니다. 두 분 다 약 1억 6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이제 장내 매수를 했고요. 다음은 동서라는 회사인데 이제 김종희 부사장님께서 14만 9,500주를 장내 매수했고요. 약 30억 정도 되는
큰 금액입니다. 먼저 이제 김종희 부사장님은 이제 김재명 명예회장님의 장손이고요. 최대 주주인 김상원 전 고문의 아들이십니다. 김상원 대표이사님께서는 16.94% 보유하고 있고 김종희 부사장님께서 이번에 추가로 매수를 하시면서 12.94%를 보유하게 됩니다. 김상원 대표이사님의 부인이나 뭐 또 자녀분까지 포함해서 그 김정 고문님의 일가의 지분이 40.71% 정도로 되게 큰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좀 그 김 명예회장님의 이제 김상원 대표이사님이 장남이시고 차남인 김석수 회장님이 회장으로 선임이 되셨어요. 원래 예전에도 회장으로 있으시다가 이제 다른 분께서 이제 회장을 하시다가 이제 다시 회장으로 선임이 되셨는데 이분께서 18.62%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가가 이제 25%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제 김명애 회장의 이제 장남이랑 차남 이렇게 두 분이서 형제 경영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업계에서는 이후에 3세 경영에서도 형제 경영이 이어질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제 김종희 부사장님께서는 이제 경영에 참여를 하고 계시고 차남인 김석수 회장의 자녀분도 있는데 아직 경영에는 참여를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Lay down 같습니다. and I play dead and I stay dead. Baby, you'll get sick of being the